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토요일 매주 우리 이고은 박사님과 마음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순간이 없죠. 그럼요. 예, 이해가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고 또 안타까운 일들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꼽아볼 수 있는 이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거짓 정보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데요. 점점 더한 것 같죠. 네. 중요한 정보를 듣거나 보는데도 저 정보가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못 믿겠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텐데요. 이제는 잘못된 정보가 없는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잘못된 정보가 많아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전시할 수 있는 채널이 워낙 많아졌고요. 쉽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 버렸습니다. 네. 분야도 너무너무 다양하죠. 정치는 물론이고 건강이나 질병, 심리학 할 것 없이 중요한 분야들에서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진짜가 아닌 가짜 정보를 많이 나눌까?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꾸미고 소문을 낼까? 혹은 이런 내용들에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의 이야기 그리고 뒷담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정. 네, 인류는 수다쟁이 유전자를 가졌고요. 네. 우리는 사실 이런 걸 나누는 데에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수다를 떤다는 건 같이 나눌 수 있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한다는 거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 내가 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네.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사람들은 서로 더 친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즐겨하는 이 수다스러운 이야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 이야기라는 거죠. 내 이야기도 아니고 상대방 이야기도 아니고 제3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눠요.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이야기를 쉽게들 한다는 거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건 또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죠. 과장되거나 왜곡된 이야기로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고요. 특정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사실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이거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다는 뜻인데요. 가짜 정보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온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러한 경향이 많다. 타고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악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눌게요.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다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네,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왜 남 이야기, 특히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진짜처럼 믿을까요? 하는 건 좋아한다고 치더라도 또 믿어버리니까. 네. 심지어는 진짜인 것을 증명해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가짜이고 모함이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죠. 맞아요. 예. 예. 거짓 정보는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작정하고 속이는 거고 사람들은 아주 쉽게 속는 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대체로 많이 자극적이고 특정 감정을 일으키는 헤드라인이나 썸네일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않는 그런 원리를 쓰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내용이 강렬하잖아요. 네. 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진짜야?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기억에 아주 잘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내용의 실제 정보보다 단순하고 자극적인 가짜 정보들을 훨씬 더 쉽게 읽고 공유를 해버리죠. 가짜 정보들. 네. 맞아요. 그 결과 가짜 정보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널리 퍼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정보는 좀 어렵거든요. 네. 가짜 정보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게다가 사람은 철저하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좋아한다는 건 그런 정보들이 진짜였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예, 보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만 골라서 보는 것이 우리 인지의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걸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것을 보는 원리라면은 내 취향에 맞는 정보를 진짜 정보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겠네요. 네, 내가 가진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에 끌리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널리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죠. 예, 그런 사람의 심리적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고 사실 우리는 이용당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혼자 동떨어진 듯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훨씬 더 잘 속아 넘어간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네. 예, 외로움 연구로 유명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발견들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은 좀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견디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이것이 험담이거나 뭐 가짜 정보일지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짜라고 하더라도 나와 소통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고 싶은 심리가 훨씬 커진다는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내가 한번 믿기로 한 거에 대한 게 또 워낙 많이 뜨니까 맞아요. 너무 손쉬워졌어요. 그렇게 네. 믿어버리게 되는 거에. 이름으로 인해서 또 상처받고 잘못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또 문제죠. 네. 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심리학 연구팀이 성인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 3,500명에게 논리력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한번 봤다고 합니다. 네. 가령 기사를 좀 보여주고요. 이 기사가 가짜 기사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한 거죠. 사람들은 연구팀이 주는 평균 5개의 기사를 읽어보고 가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팩트를 보도한 기사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구분을 해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냥
5개의 기사를 보고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였죠. 네. 중요한 건 실험에 참가한 분들이 정보를 구분해내는 과제를 하기 전에 논리력과 사고력 테스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 논리력과 사고력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잘 구분해낸 것으로 우리가 예상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논리력과 사고력을 좀 더 많이 가져야지만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이게 정보력이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는 것은 사실 별것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판단력과 논리력이 높다라고 해서 차이가 날 만큼 높다라는 높은 건 뜻은 아닌데. 아니에요. 예, 이게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차이에서 벌써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인 거죠. 내가 이 가짜를 안 받아들이고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어도 구분한다. 구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부탁드려요. 네. 모방하여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참된 것을 진짜라고 하죠. 다음 중 진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품, 2번 위조. 자, 진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것. 1번 정품, 2번 위조. 정답 맞춰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Yeah, love is pain. Dedicated to my broken hearted people. One saw the flame. Yeah, scream my name. Damn, and I'm so sick of love songs. Yeah, I hate them love songs. Memento of ours. 거짓말. 늦은 밤비가 내려와 널 데려와. 젖은 기억 그때 뒤척여놔. 너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해봐도 어쩔 수 없다고. 못하는 술도 마시고 속 타는 마음 밤새 채워봐도 싫어. 너는 하루는 길어 빌어. 제발 있게 해달라고. 너는 내게 웃음이 보이지 않나 눈물조차 고이지 않나 더는 살고 싶지 않아 Yeah, 열 같아 열받게 네 생각에 돌아버릴 것. 네, 마음 라디오 오늘은 진짜 정보, 가짜 정보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진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거 1번 정품, 2번 위조 퀴즈 내드렸습니다. 정답은요? 네. 위조가 진짜가 아니죠. 네. 자, 2번 위조 정답이 아니었어요. 잘 맞추셨죠,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4부로 갑니다. I'd like to tell you that my sky is not blue, it's violent rain. And in my world, the people on the street don't know my name. In my world, I'm 7 feet tall, and the boys always crawl, and the girls do too. Because in my world I'm constantly having a breakthrough or a breakdown or a blackout. Would you make out with me underneath the shelter of the balcony? 'Cause I don't need anyone. 네, 토요일 이 시간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진짜 가짜 정보, 우리는 왜 가짜 정보에 자꾸만 이렇게 현혹되는가 이런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잘 구분하려면 사고력과 논리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사고력과 논리력은 대단한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네. 평소에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렇죠? 혹은 평소에 얼마나 합리적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가 네. 하는 이 아주 사소한 수준의 노력을 뜻해요. 선생님, 이건 당연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노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네요. 네. 그 정도의 아주 작은 좀 사소한 노력이 평소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좌우하는 거고요. 그 힘으로 정보의 진위 여부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면 실제 존재하는 팩트와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를 쉽게 구분을 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고요. 정말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근거 없는 가짜 정보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네. 거짓 정보에 휘둘리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요즘 진짜 그게 네. 엄청난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의 게으름. 네, 생각 안 해도 그 사진이 자극적이고 네. 네, 재밌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거고 이러면 그냥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네. 깊이 깊이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고 정보를 대충 처리하는 걸 특히나 인지적 게으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야말로 진짜 근거 없는 가짜 정보에 휘둘리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심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 그 인지적 게으름이 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하기를 게을리하거나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할 경우에 더 가짜 뉴스에 취약해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선택 지각 편향이라고 해요. 네. 편향은 치우쳤다는 뜻이잖아요. 이 편향은 외부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정보 중에 나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특성이 선택 지각 편향이라는 거죠. 네.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고 있을 때 반가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겠냐는 거죠. 어떤 뉴스가 듣고 싶냐면 이 사람을 비난하는 뉴스가 듣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미워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정보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건 사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선택 지각 편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 지각 편향. 요게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뭐 좀 표현이 거칠 수는 있는데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예요. 인간의 머리가 안 좋아요. 네, 좋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용량이 크면 이것저것 가지, 다 받아들여서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머리 용량이 적은 거예요. 아하.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보는 너무 많죠. 네. 그럼 어떤 것만 받아들이냐?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유예요. 네. 우리 주변에 자극은 엄청나게 많지만 너무 많지. 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립니까? 하지만 이걸 다 받아들여서 처리하면 우리 머리는 감당을 다 못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수많은 자극들 중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정보들을 갖다 쓰는 거죠. 이왕 다 못 보는 거, 좋아하는 거, 보고 싶은 거 골라보는 그런 능력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선택 지각 편향을 잘 활용한 그런 예가 있을까요? 인간의 선택 지각 편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분야는 광고예요. 예, 맞아. 우리가 광고에 넘어가서 광고의 삶을 살잖아요. 진짜. 예. 광고는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고르게 처리하리라 기대하면서 만들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신념 하에 처리한다는 걸 아주 잘 활용한 컨텐츠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광고에서 아기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광고가 의외로 자동차 광고와 세제 광고에서 아기를 등장시킨다고 합니다. 이 아기라는 자극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안전하구나, 깨끗하구나, 좋구나를 바로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이 내가 듣고 보기에 반가운 소식일수록 그 정보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을까 의심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반가운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가짜 정보를 의심도 해보지 않고 확인도 안 한 상태로 뭐 단체 대화방에다가 공유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취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예, 취향인 거죠. 네.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활은 그냥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항상 필요하니까요. 쉽지 않은 대신 오랫동안 그리고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그 정보 생활, 그러려면 마음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활은 그냥 오지 않는다. 네. 게을러서는 할 수가 없다. 생각도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나에 대한 의심도 해야 된다. 네. 참 그러게요. 예, 그래야 되는데 참 게을렀어요. 그죠? 안 돼, 그만둬, 거기까지 해. 너 다가가면 나 정신 못 차려. 안 돼, 그만해, 꽃은 넣어둬. 그냥 좀 바람이 불긴 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본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모르고 다 부러워. 바보 sunshine 완벽한 하늘 사실 너와 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코너 속의 코너. 자,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오늘은 뭘까요? 네, 오늘은 영화 한 편 추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영화 제목이 신문기자라는 영화인데요. 네. 일본 영화예요. 2019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실제 사건과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도쿄 신문 사회부 기자가 쓴 신문기자라는 저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 영화 봤거든요. 네. 일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와, 이건 우리나라 상황이나 전 세계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정서가 비슷해서 네. 제가 공감을 많이 했던 영화이고, 사실 이 영화를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영화인데 여주인공이 우리 배우예요. 심은경 씨.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봤었거든요. 예,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는 연기 거예요. 진짜 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요, 자부심이 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일부러 챙겨본 그런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은경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것도 한번 보시고 이 신문기자라는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나 혹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을 잘 그려냈구나를 네.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서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문 기자라는 영화보다 심은경 씨가 나온다고 해서 그쵸? 봤는데 맞아요. 내용도 되게 재밌었고 예. 볼만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조금 중간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게 영화죠. 2019년이라 그게 영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분명히 괜찮은 영화라는 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 기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공감이 되는 얘기, 그리고 좀 더 깨우쳐주는 얘기 노력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예. 자,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 found myself dreaming in silver and gold, like a scene from a movie that every broken heart knows. We were walking on moonlight, and you pulled me close. Split second, and you disappeared, and then I was all alone. I woke up in tears with you by my side, breath of relief, and I
no, and no promise tomorrow. So I'm gonna love you like I'm gonna lose you. I'm gonna hold you like I'm saying goodbye. Wherever we're standing, I won't take you for granted, 'cause we'll never know it when we're run out of time.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려고요. 양다일 도겸의 한편에 넣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뵐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네가 옆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었어. 고마운 줄 몰랐어. 때가 되면 내릴 비처럼 보고 싶어질 때면 그냥 보면 됐었어. 소중한 줄 몰랐어. 어차피 뜰 아침에처럼 행복했던 장면뿐인 우리 둘. TV 채널 돌리듯이 끝났어. 너무 쉽게 허무하게 몇 장의 사진만 몇 장의 기